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아기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니까 혹시 난소 나이 검사를 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야. 달려가서 난소 나이 검사하고 싶다고 빨리 갖는 게 좋다고. 난소 나이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단 바로 화장 시작해 줄게요. VDL 제품이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약손명가 가가지고 경락받고 그때 스킨케어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그냥 베이스부터 바로 해주려고 합니다. 오늘은 딱히 뭘 하는 건 없지만 뭔가 괜히 화장을 하고 싶어지는 그런 날 있죠. 그래서 메이크업하고 뭐 할지는 좀 이따 생각해보는 걸로. 지금 이 제품이 일본에서 엄청 인기가 있대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써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았다. 이 톤업되는 베이스 중에서 가장 발림성이 좋고 건조하지 않은 베이스여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자외선 차단 지수가 다른 거에 비해서 낮아요. 다음으로 하는 파운데이션은 About Tone 21호 사용해줄게요. 이게 요즘에 유튜버들이 극찬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구매를 한번 해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자주 사용하고 있는 파운데이션이고요. 브러쉬는 피카소의 FB17 브러쉬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요즘에 너무너무 바빴어요. 왜 바빴냐? 유럽을 한번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바로 이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대만 출장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또 일본 출장을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흔들리는 온도차 속에서 정신을 진짜 잃을 만큼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일상생활 복귀로의 그 시간이 조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피곤하기도 하고 좀 잘 못 쉬었으니까 좀 살짝 쉬면서 병원 투어를 했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 일단 치과 다녀왔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산부인과도 다녀왔습니다. 일단 그 두 개가 메인인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산부인과 얘기부터 하자면 제가 30대기도 하고 제 주변 사람들이 결혼도 막 하고 이제 막 임신 준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한테 혹시 난소 나이 검사를 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주위에서. 그래서 그런 거 해야 돼? 했죠. 이제 저도 남자친구랑 좀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이긴 해서 뭐 곧 결혼하게 되면 또 애기 가지면 또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위에서 난소 나이 검사는 그래도 한 번은 해봐야 된다. 그래야 삶의 계획을 꾸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친구들도 난소 나이 검사를 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꼭 저한테 받아보라고 막 아기를 가질 생각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받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궁금한 거야. 혹시나 저도 만약에 막 난소 나이가 너무 높게 나오는 경우에는 저도 이제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아기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니까 빨리 결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애를 낳는 거에 목표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바로 산부인과로 달려갔습니다. 난소 나이 검사를 하면서 또 뭐 이런저런 검사를 했는데 그 난소 나이 검사가 비용이 얼마였지? 뭐 엄청 비싸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난소 나이 검사를 저는 그냥 모르고 산부인과에 가서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더라고요. 보건소에서 하면은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비용도 거의 안 받는 수준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미리 찾아보고 올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기다려가지고 난소 나이 검사를 했는데 피를 뽑았어요. 혈액 검사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혈액 검사하는 김에 이런저런 검사도 혈액으로 할 수 있는 검사들을 했던 것 같아요. 소변 검사도 하고 또 오랜만에 산부인과 갔으니까 안쪽 검사도 하고 왔는데 한 일주일 좀 덜 돼서 연락이 이제 산부인과에서 와가지고 병원에 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난소 나이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일단 먼저 다른 거는 큰 문제 없는데 제가 비타민 D가 부족이래요. 엄청 수치가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낮은 거 알고 있냐 하시길래 네 알고 있었습니다 했는데 근데 수치가 너무 낮아서 이대로는 안 된다. 주사를 맞고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겠다고 하고 엉덩이 주사 맞았고, 그리고 제가 또 A형 간염 예방 접종 돼 있는데 B형 간염 예방 접종은 또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 나이 또래이신 분들은 어렸을 때 다 이런 필수 주사들을 다 맞는데요. 안 맞았을 리가 없고 다 맞는데 다만 그 주사를 한번 맞았을 때 효과가 있는 기간이 한 30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살쯤 되면은 한번 다시 맞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것도 이제 8두개 주사 맞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난소 나이 검사는 제가 여러분 한국 나이로 34살이죠? 만 나이로 아직 32살인데 제가 너무나도 다행인 게 난소 나이가 24살인가?로 나왔어요. 대박이죠? 그래서 24이라고 하니까 괜히나 막 24살 된 것 같고 뭔지 알죠? 한 10살 어려진 것 같고 이런 느낌의 기분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선생님한테 정말요? 24살이구나. 다행이다. 이랬더니 전혀 다행인 게 아니라고. 물론 나이가 많게 나오는 것보다는 적게 나오는 게 훨씬 좋긴 하지만 그 여자는 일생 동안 난자의 개수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어리게 나왔다는 거는 그 난소의 개수가 아직 많다. 24살의 평균적인 여성이 가지고 있는 개수만큼 남았다라는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난자 하나하나의 나이는 지금 나이랑 똑같이 간다고. 만약에 아기를 가질 계획이 있으면 빨리 갖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어리면 좋겠지 했는데 또 그것도 아닌 게 제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뭔가 개수가 많이 남아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래요, 또.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혹시 한 달에 한 번씩 꼭 월경을 하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살짝 늦어지거나 뭐 빨라지는 경우는 있어도 한 번도 거른 적은 없는 것 같다. 다달이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보통은 이제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배란이 안 되는 경우가 아마 있었을 거래요. 무배란인데 월경 증세를 나타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아무래도 그냥 그 배란이 안 되고 월경을 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은 그 다낭성 혹시 얘기 들어보셨냐 해서 저 옛날에 한번 다낭성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산부인과에서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낭성인 경우에 난소 나이가 어리게 나올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전자 같은 경우에는 무배란인데 월경을 하는 경우라면 만약에 진짜로 임신을 준비할 때 이게 되게 잘 안 될 수가 있다, 임신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어리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냥 그 나이 때에 딱 맞게 있는 게 오히려 좋은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물론 나이가 너무 높게 나와서 난자가 몇 개 안 남아있는 것보다는 많이 남아있는 게 좋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뭐 그냥 다 어려운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요거는 좀 차차 생각해 보려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난소 검사를 해봤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제 저는 나이가 있으니까 임신을 하고 싶고 아기를 낳을 계획이 있다면 미리미리 이런 엽산이나 이런 거, 종합 비타민이나 이런 거는 먹어주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비타민 D도 꼭 먹으라고 하셨고 점점 나이 들면서 영양제가 확실히 필요한가 봐요. 너무 이제 새로웠던 산부인과 경험이었다. 여태까지는 뭐 염증 생겨서 가거나 이런 거밖에 없었으니까 사실 이런 검사도 있구나 하면서 해봤는데 너무 재밌었기도 하고 좀 도움되는 것 같아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알아보시고 보건소 같은 데 가셔서 하거나 산부인과 가셔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보수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보수님들도 거의 이제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잖아요. 아직까지 뭐 안 해도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언니의 지인 중에 나이가 30대신데 난소 나이 검사를 했는데 막 40 몇 살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바로 뭐 다 때려치고 그냥 진짜 아기를 갖고 싶어 하신 분이어가지고 아기 그 2세 계획에 매진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산부인과에 특별히 문제가 없더라도 가끔 가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제일 잘 쓰고 있는 루미르 아이브로우인데 이게 심이 진짜 얇아요. 거의 아이라이너처럼 얇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여기 눈 앞머리가 좀 뭉툭하게 그려지는 게 스트레스였는데 이렇게 한 올 한 올 자연스럽게 그리는 게 완전 쉽게 그릴 수 있어가지고 제가 요즘 눈 앞머리에는 이걸로 그려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눈썹 전체적으로 그릴 때는 조금 비추천하는 게 좀 진하게 그려질 수가 있거든요. 좀 살짝 떡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 얇게 그려지니까 여러 번 덧칠하다 보면은 살짝 뭉칠 수가 있는데 여기 눈 앞머리에만 이렇게 그려주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 눈썹 앞머리가 굉장히 예뻐집니다. 그래서 이 제품 요즘 진짜 잘 사용하고 있고 아이섀도우 요거는 삐아의 라스트 아이 팔레트 초코마을입니다. 이게 일본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대요. 귀여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매를 해서 일본 채널에서 리뷰를 했는데 리뷰를 하면서 사용해보니까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걸로 가을가을한 느낌의 메이크업 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브러쉬는 필리밀리 가지고 왔는데 헬로키티 에디션이라서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브러쉬들이 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하나로 아이 메이크업 완전 가능해가지고 이거 진짜 추천드리고 싶고 자, 메이크업을 하면서 또 수다를 떨어봅시다. 2번 브러쉬 가지고 저는 요즘에 이런 중간 컬러를 가장 먼저 발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컬러를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진짜 오랜만에 치과를 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양치질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저처럼 됩니다. 아 잠깐만 이거 하기 전에 아이 프라이머 이거를 눈 전체적으로 찍어주고 언더에도 발라줄게요. 이 컬러감이 진짜 예뻐요. 이거 단독으로 써도 너무 예쁘고 이 컬러 아니 치과에 제가 진짜 오랜만으로 간 게 왜 갔냐? 치아가 아파서 갔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제 저는 약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치아가 튼튼해요. 튼튼해서 잘 안 썩고 잘 아프지 않았어요. 그래서 치과를 거의 일평생 동안 어렸을 때 빼고는 거의 안 갔어요. 뭐 스케일링 하러 몇 번 가고 그런 거 말고는. 그만큼 치아가 굉장히 건강한 스타일. 그래서 제가 좀 자만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양치도 나름 깨끗하게 하고 워터픽도 하고 하니까 뭐 갈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뭐 밥을 먹다가 옛날에 어렸을 때 여기 이 어금니 쪽에 썩어가지고 떼어놓은 게 있었거든요. 이게 떼어놓은 게 뽁 하고 빠진 거예요. 갔는데 어렸을 때 떼었던 게 떨어지면서 그쪽이 더 썩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떨어져 있으니까 더 충치가 쉽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당연히 다시 해야 되고 또 검사를 하니까 어금니 위아래가 옛날에 떼었던 게 문제가 있대요. 살짝 썩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시 제거를 하고 다시 떼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스케일링을 제가 진짜 또 오랜만에 받았어요. 왜냐면 난 워터픽을 사용하니까 저는 워터픽 맨날 하면은 스케일링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스케일링을 하는데 너무 치석이 많다는 거야. 더러워. 제가 칫솔질을 할 때 이렇게 겉부분이랑 여기 어금니 부분이랑 이런 데는 잘 하는데 여기 이 안쪽 있잖아요. 이 안쪽, 아랫니 안쪽 거기가 많이 칫솔이 안 닿았나 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했더니 약간 잇몸이 부어있는 상태여가지고 잇몸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잇몸 치료를 하고 왔습니다. 다른 거는 다 이제 치료가 됐고 마취를 하는데 진짜 마취할 때부터 왜 저는 주사 같은 걸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근데 대체 왜 잇몸에 주사를 놓는 거는 기분이 진짜 이상하면서 아플까요? 그래서 주사도 막 여러 군데 찌르는 거 아시죠? 잇몸에. 거의 이쪽 다 찔러. 그래가지고
진짜 불쾌한 거야. 기분이 아프고. 제가 진짜 아픈 주사들 많이 맞아봐가지고 웬만한 건 안 아픈데 이거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근데 진짜 이 치과의 아픔을 잊고 살았다가 사람들이 치과 아프다 가기 싫다 이러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냥 갔다 오지 왜 안 가지 이랬는데 이제 알 것 같아. 저는 이제 더 이상 치과를 가고 싶지 않아요. 잇몸 치료 자체가 제가 치석이 많이 쌓여가지고 여기 잇몸 사이까지 치석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꼬챙이 같은 걸로 평평평 파내시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마취했으니까 아프진 않았는데 좀 이런 특정 부위들이 너무 시렸어. 그래서 진짜 가기 싫어요. 근데 또 가야 돼. 이번에 이 반쪽만 했거든요? 왜냐면 이거 전체적으로 한 번만에 다 하면은 엄청 일상생활이 불편하니까 한쪽씩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쪽 했는데 한쪽은 진짜 하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김채연 환자분 혹시 다음 예약 잡아드릴까요? 했는데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러고 왔는데 조만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치과도 다녀왔고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나 잇몸 치료 받았어 이러니까 자기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우리는 칫솔질을 잘못 배운 건가 어렸을 때? 그러면서 친구도 잇몸 치료 받을 때 진짜 너무 아팠다고 그때 이후로 양치질을 엄청 꼼꼼하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잇몸 치료는 다행인 게 보험이 적용이 돼가지고 비용적으로 부담은 없었어요. 그래서 치과도 아프지 않더라도 저도 안 아팠거든요? 전혀? 안 아프더라도 가보세요. 저만 안 가는 거겠지? 다들 정기 검진하면서 가시겠죠? 더 안 좋아지기 전에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든지 그렇지만 치아는 이제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임플란트 해야 돼, 임플란트. 오늘은 약간 눈썹 꼬리 쪽 강조해가지고 좀 음영을 넣어볼게요. 맞아. 생각났어. 그리고 제가 여러분 사랑니가 났대요. 근데 매복 사랑니래요. 여기 2개 아래에 있나 봐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누워있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예약을 잡을 때 저한테 다음번에 김채연님 오실 때는 이번에 안 한 오른쪽 잇몸 치료랑 그리고 원하시면 사랑니 발찌까지 예약 도와드리겠다 했는데 그때 매복 사랑니고 썩은 게 아니고 하면 뽑아야 되나? 뽑아야 돼요 여러분? 이미 다 난 것 같은데? 이미 다 있는데 뽑아야 되나?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 무서워요. 발치라는 것 자체가. 이번에 큰 코를 다치고 왔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 안 빼고 싶어요. 안 빼도 되지 않아요? 매복이니까. 썩은 것도 아니잖아. 난 것도 아니잖아. 더 안 좋아지기 전에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4번 브러쉬인데요. 이게 음영 넣기가 너무 좋더라고. 지금 음영 살살 잘 들어가는 거 보이죠? 그럼 그윽하게 오늘은 좀 해줄게요. 평소랑 다르게. 평소는 딱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오늘은 약간 분위기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준 다음에 가장 밝은 컬러, 이 컬러로 여기 아이섀도우랑 눈썹 밑부분을 조금 전체적으로 쓸어서 정리해주면서 깔끔하게 만들어줄게요. 이 제일 밝은 컬러가 맨 첫 번째 들어가게 되면 색깔 자체가 텁텁하고 두껍게 올라갈 수가 있어가지고 이 제일 밝은 컬러는 제일 마지막에 요즘은 해주는 편입니다. 이 다음은 아이라이너고요. 아이라이너는 시세이도 제품 사용해줄게요. 아이라인은 오늘 살짝 위로 그려줄 겁니다. 살짝 위로. 약간 이렇게 올려줄게요. 맞다. 여러분 제가 그거 말씀드렸나요? 어깨가 계속 아팠어요. 오른쪽 어깨가. 이사를 오면서 저희 집 밑에 있는 정형외과를 갔거든요. 진짜 나 너무 아팠어. 근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 팔도 한 진짜 이만큼밖에 안 올라가고 이렇게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한 이 정도? 이 정도 올라가. 반쪽만. 진짜 너무 아파서 할 수가 없고 어느 날은 진짜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서. 그 병원을 갔거든요. 갔는데 너무 명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명의야. 왜냐면 한 번만에 다 나왔거든요. 엑스레이도 찍고 막 이것저것 해보고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될 때까지 어떻게
어떻게 버텼냐 하니까 아, 저 여태까지 병원 계속 다녔다. 정형외과도 다니고 여러 군데 다녔었다 하니까 거기서 뭐라고 했냐 해서 뭐 이런 것들 얘기하셨어요. 하니까 아,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자기가 봤을 때는 50견인 것 같다. 50견이니까 여기저기 문제가 다 같이 생긴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일단은 아, 진짜 자기도 주사를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야 될 것 같다. 아, 그래서 아, 네, 제가 어쩔 수 없죠. 근데 일단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했더니 주사를 놔주셨어요. 그래서 주사를 딱 한 번 맞고 그리고 체외 충격파를 또 했습니다. 거기가 체외 충격파가 막 2가지 버전의 체외 충격파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버전으로. 원래 보통 체외 충격파 하면 그 맨날 하는 것만 했었거든요. 2가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 진짜 뻥안 치고 그 다음 날인가부터 아예 그냥 팔이 안 아파. 그냥 바로 올라가. 이제 다 괜찮아진 건가 해가지고 한 번 더 갔는데 아, 많이 괜찮아지셨고 50견은 풀린 것 같다. 그리고 염증도 좀 잡힌 것 같다 하시면서 이제 체외 충격파 한 번만 더 받으시고 이제 올 필요가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명의이시구나. 진짜 쓸데없는 치료 안 하시구나. 근데 다만 한 번 치료할 때 조금 가격이 비쌌긴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제가 팔이 안 올라갔는데 팔이 이제 다 올라간다는 사실. 병원 얘기가 너무 많았죠. 병원 얘기도 많고 뭐 아무튼 아팠던 얘기들 이제 다 치료가 됐으니까 미리미리 조금 아플 때 병원을 가야 된다. 제대로 된 병원을 가야 된다. 그게 요 몇 달간의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이라인 날아가듯이 그려줬어요. 오늘은 이렇게 해준 다음에 요거 사용해줄게요. 아, 요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살짝 눈 이쪽에 콕콕 찍어줄게요. 이렇게 속눈썹 붙이고 왔고 뮤드 마스카라 해줄게요. 이거는 뮤트 브라운 컬러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오늘 드림으로 시킨 블러셔가 있는데요. 요거예요. 누디한 컬러네요. 이게 생각보다 웜하지 않은데? 아니 저는 이거 웜해가지고 얼굴 톤 엄청 어두워지면 어떡하나 했는데 엄청 웜하진 않다. 되게 가벼운 느낌인데? 샥 발리는 게 이거 너무 예쁜데? 잘 샀다 잘 샀어. 요거 중국 브랜드 쉐딩인데 아까 사용했고 요 하얀 색깔 볼륨어로 코 부분 살짝 해줄게요. 여기가 좀 높아 보였으면 좋겠어서 저는 여기는 꼭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삐아 컬렉션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립도 이 색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발라볼게요. 와잉? 이렇게 진한 색깔이었어? 이거 분위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약간 이렇게 진한 메이크업은 저만 좋아하더라고요. 약간 우리 보수님들은 약간 투명투명하고 거의 쌩얼인 듯 아닌 듯한 메이크업을 좋아하셔가지고 이 메이크업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진짜 마음에 듭니다. 이것도 있어요. 글로우 버전인데 이거를 입술 라인 쪽에만 발라볼게요. 근데 사실 이거는 색깔이 되게 연해가지고 저는 매트 버전이 좀 더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은 완성이고요. 렌즈 끼고 올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화장 완성하고 머리도 포니테일로 묶고 왔습니다. 이거 제가 요즘에 밀고 있는 스타일이고요. 오늘 낀 렌즈는 프렌치 샤인 시리콘 오렌지 제품입니다. 메이크업 너무 열심히 했는지 수다를 너무 많이 떨었는지 벌써 밤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크베리 먹고 싶어가지고 아사이볼 사러 갔다 올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이렇게 겟레디 찍어봤는데 재밌으셨나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썰로 돌아올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럼